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안전관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나와 있는 시행규칙, 시행령, 이쪽 이제 법쪽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페이지 보시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페이지 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자, 시험 문제는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자,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제조소 등에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책무 시행규칙 제55조에 나와 있는, 자, 위험물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해당 작업이, 자, 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련한 기술 기준과, 자, 예방 규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방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을 하는 업무. 자, 우리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이제 되면 기능사 이상 따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자로 이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자, 해당 작업자가 있겠죠. 모든 작업자가 이제 거기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이제 근로자가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두는 거고, 자, 지시 및 감독을 하겠죠. 자, 이러한 예를 들어 사료 위험물 중에서 만약에 벤젠을 다루는데, 자, 벤젠을 다루니까 그만큼 위험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자, 이제 정전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뭐 설비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방진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 위험한 업무니까 유증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화기 조심하세요. 이런 지시 및 감독을 해야겠죠. 혹시나 또 누가 작업장에서 위험한 장난을 한다던가 아니면 화기를 취급하는 곳에서 사료 위험물을 다루면 그런 것들을 막는 이러한 업무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아니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 및 소방 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자, 안전관리자니까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근로자들은 이제 우왕좌왕하고 이제 당황할 수 있겠죠. 자, 안전관리자는 바로 응급 조치부터 한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겠죠. 자, 위험물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 같은 경우, 자, 담당자에게 다음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자, 이런 걸 합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을 봤었죠. 자, 여기에 대한 점검 상황의 기록 보존을 해야겠죠. 자, 제조소 아니면 뭐 탱크가 있다라고 합시다. 5개 저장 탱크가 있으면 그 탱크가 잘 있는지, 설비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설비는 이상이 없는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겠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죠. 이상 없음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비가 이상하면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관리자가 이제 전부 다 이러한 설비를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설비를 고치는 이러한 설비 전문가가 있겠죠. 자,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설비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거 고쳐주세요라고 해야겠죠. 자, 화재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성이 있을 경우 소방 관서 등에 연락을 한다. 자, 제조소 등에 계측 제어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해야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안전장치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거 잘 작동하는지, 자, 이런 걸 계속 봐야겠죠. 자, 그 밖에 이제 이러한 뭐 일지 작성,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위험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경우에 필요한 감독의 수행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방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 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하는지. 자,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조직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이제 어떠한 회사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조직, 안전관리 부서가 있으면 만약에 그 팀에 뭐 팀장도 있을 거고, 뭐 과장, 사원도 다 있겠죠. 그래서 각각 그 맡은 직급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맡은 직무, 그걸 다 적어 놔야겠죠. 자,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 제가 안전관리자인데 아파서 못 나오거나 아니면 휴가 갔어요. 그럴 경우에 대리자에 관한 사항, 대리자는 이제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3명 있다라고 합시다. 이제 뭐 저, 그리고 뭐 영철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자, 셋이 다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명이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3명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대리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제가 빠지면 누가 뭐 철수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 자, 소방대 편성과 배치에 관한 사항. 자,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규모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회사에 한 3명 근무합니다. 위험물 뭐 배합시설 하나 있고, 그 배합하는 직원이 있고, 뭐 관리 직원 딱 이게 2명,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는 직원 3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조그만 데 회사에서는 예방 규정까지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뭐 대리자 안전 뭐 직무 조직 이런 것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 규정은 약간 규모가 큰,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범위를 볼 겁니다. 자, 안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자, 이 모든 작업자가 위험물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뭘 한다? 이러한 안전 교육은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다루는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겠죠. 자, 순찰, 자, 점검 정비, 위험물 시설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자, 취급 작업의 기준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됩니다. 뭐 조치, 기록, 도면 정비, 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자, 어디서 적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제조소 등에 아무데나, 그러니까 아무 제조소 등이나 다 적는 게 아니라, 자,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는 뭘 정한다?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수 암기 사항이죠. 자, 그리고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 자, 이거 딱 보시면 규모가 상당히 다 이제 큰 제조소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0배, 150배, 200배에서 5개, 옥내 5개 탱크만 있습니다. 없는 게 뭡니까?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습니다. 예방 규정을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취급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도 안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배 제조 일반 취급소, 10배 제일, 그리고 이제 이 3개 중에서 옥 내외랑 옥의 탱크가 있는데, 자, 상대적으로 뭐가 더 안전합니까? 옥의 탱크가 방유제도 있고 좀 더 규모도 크고 안전하죠. 그래서 얘는 200배 이상을 다룰 때만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고, 자, 옥내 저장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건물 하나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배 이상일 때 뭘 한다? 예방 규정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옥의 저장소는 아무것도 막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100배 이상만 저장을 할 때, 100배 이상만 저장하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자, 안반 이송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라고 하면 뭐 10배 이상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전 대상이 뭐다?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자, 아주 그냥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정기 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이 있는데, 일단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은 전부 다 정기 점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되죠.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조소 등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앞에 이 지정 수량 이제 범위와 이 내용 보면 알겠죠.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위험물을 많이 다루는 곳에 이런 걸 적어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럼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 보겠습니다.
정기 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 있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받는다? 정기 점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하 탱크와 이동 탱크가 들어왔죠. 자, 그래서 지하 이동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한마디로 지하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 탱크랑. 자, 그런데 얘네 둘은 뭐다? 예방 규정은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고 정기 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기 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예방 규정 플러스 G2 외우면 되죠. 이지로 외우는 게 더 편하겠네요. 예방 규정은 쉽다.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편하나요? 이동 탱크, 지하에 탱크가 있는. 자, 지하 탱크 저장소와 지하에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도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을 실시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잘 나옵니다. 정기 점검 얼마? 주기가 연 1회 이상입니다. 자, 또 이제 어디서 봤나요? 이렇게 이제 받고, 자, 정기 이제 액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는 자, 검사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자,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결과서.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준특정 5개 저장 탱크와 특정이 여기 들어가죠. 준특정은 50만 리터 이상, 100만 미만. 특정은 100만 리터 이상입니다. 자,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안전점검 시기라고 해서 자,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 검사 합격증을 받은 날부터 12년. 자, 처음에는 처음 설치했습니다. 특정, 준특정을. 그러면 12년 지나고 또 받고, 최근에 정밀 검사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11년입니다. 자, 안전 조치를 한 후 연장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적정하다고 할 경우에는 13년. 여기 부분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기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래 11년인데, 원래 11년이 기준인데 처음 지었을 때는 튼튼할 거 아닙니까? 새 거고. 그러니까 12년. 그리고 안전 조치를 하면 1년 더해서 13년 이렇게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록 보존 기간 한번 볼까요? 정기 점검 기록 유지. 자, 5개 저장 탱크 구조 안전 점검 얼마입니까? 25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 3년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 자, 5개 저장 탱크만 오래 보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만 보관하면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탱크 시험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 보겠습니다. 자, 은근히 또 잘 나옵니다. 여기도 위험물 탱크 시험자. 자, 탱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위험물 탱크, 5개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안반 탱크, 여러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 시험자, 시험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회사에 위험물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회사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회사에 이런 탱크 시험자까지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물 자격증을 따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파괴 검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 이러한 탱크 시험자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필수 인력 보겠습니다. 위험물 자격증이 크게 3개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능장 지금은 3개가 있죠. 자, 이거 중에 1명 이상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 기술사 1명 이상을 두던가 아니면 초음파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및 침투 비파괴 검사 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자, 이 사람 1명. 그럼 3명을 둬야 되죠. 3명과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 하면 4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 1명과 비파괴 검사 기술사 1명 있으면 2명만 둬도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위험물 탱크 시험자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잘 안 나오고 필수 인력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충수 수합 시험
그리고 이제 진공시험, 기밀시험, 내합시험 경우에는 자, 누설 비파기 검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수직 수평도는 이러한 이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둬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왜냐하면 이제 그 탱크마다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필요에 의해서 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의외로 장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필수 장비 보겠습니다. 자기 탐상 시험기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초음파 두께 측정기 및 다음 기억, 니은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초음파 탐상 아니면 방사선 투과 아니면 초음파 탐상. 자, 그러면 필수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5가지죠. 알아두셔야 되죠. 그런데 그냥 자기 탐상 초음파는 그냥 초음파 하나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편할까요? 자, 자영, 초자영 방이라고 외우면 좀 쉽겠죠? 초음파, 그리고 자기 탐상, 그리고 영상, 그리고 방사선. 이 네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보통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필수 장비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초자영방만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자, 충수수압, 진공시험, 기밀 내합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진공시험, 충수수압이니까 이런 압력시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 장치, 수직 수평도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수직 수평도 측정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가 끝났습니까? 안전관리의 첫 번째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그리고 이제 탱크 시험자 정기 점검에 대한 상황을 봤었죠. 자, 다음 바로 이제 이어서 저장 취급 기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나 법제처에 들어가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치면 이제 위험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자, 시행규칙 별표 이제 18, 18번을 보면 이 저장에 관한 기준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체 전부 다를 여러분들 별표를 한 5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만큼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자, 제조소 등에서 신고와 자 이제 제조소 등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를 이제 만들어 놓고선 여기서 어떤 위험물을 이제 제조, 저장 취급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해야 되죠. 분명 외의 위험물 이러한 허가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환기를 실시한다. 당연한 거죠. 자, 위험물은 뭘 합니까?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에 계기를 감시하여 자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다 보면 압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만들면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압력이 올라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붙여놓고선 감시를 해야 된다. 자,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무기 과산화 물에 물 들어가면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을 하듯이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러한 화학적인 이러한 성질을 따라서 자, 막을 거는 막아야 되죠. 자,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된다. 자, 보통 이 휘발유 탱크, 유류 탱크 특히나 이 휘발유 탱크 뭐 청소를 한다든가 수리할 때 많은 작업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작업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자, 왜냐하면 안에 이제 이 휘발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이 지하 탱크나 탱크가 이제 지하에 있으면 이렇게 낮게 있죠. 땅이 여기 있으면 아니면 옥외 탱크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있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유증기가 휘발유 유증기가 매우 무겁죠. 그래서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증기에 의해서
질식을 하거나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불꽃이나 정전기, 스파크가 날 수 있겠죠. 그러한 이 점화원에 의해서 이 폭발에 의한 사고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최근에도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용기의 수납, 저장, 취급할 때는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실내만 한번 볼까요? 가연성의 액체 증기. 대표적으로 사료가 있죠.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 뭐 이류, 뭐 황 같은 그런 경우죠. 황 아니면 금속분. 전선과 전기 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이런 쓰는 전기 콘센트, 그리고 이제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이러한 버튼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이 콘센트를 꼽으면 이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불꽃이 튑니다. 여러분들도 장갑 끼고 이제 이런 콘센트나 아니면 저 형광등 이런 버튼 다 플라스틱 떼어내고 이제 전기 통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고무 장갑 같은 거 끼고서 누르면 딱 불꽃이 튀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이런 불꽃이 튀게 되는데, 자, 이러한 가연성 액체 증기 미분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스파크라 그러죠. 스파크에 의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폭발,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접속해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안 새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데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 방폭 구조 이런 걸 봤었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안전하게 지어야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당연하죠. 칼륨, 나트륨,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 자, 보호액 속에 보관을 합니다. 나오면 안 되죠. 자,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읽어보면 됩니다. 제1류 위험물, 가연물과의 접촉. 1류 위험물의 산화성 고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연물과의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 맞죠? 2류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산화제와의 접촉을 막아야겠죠. 1류, 6류 같은 위험물. 그리고 잘 타는 물질이니까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을 피한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뭐만 나면 안 됩니까? 물이나 산만 나면 안 되죠. 인화성 고체는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금수성입니다. 자연 발화성. 안 그래도 잘 타는데 불 있으면 더 잘 타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막는다? 불티, 불꽃, 고온체 막는다. 자,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되죠. 금수성은 물을 피한다. 사류, 인화성, 액체죠. 불 피하고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오류, 자, 자기 반응성 물질 폭탄이죠. 자, 고온체 접근, 그리고 충격, 마찰 피한다. 자,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저장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자, 1번부터 끝에 나와 있는 14번까지 다 중요해요. 전부 다. 자, 1번 볼까요? 옥내, 옥의 저장소에 있어서는 자, 원래 자, 저장소의 유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1류는 1류끼리, 2류는 2류끼리, 3류는 3류끼리 해야 되는데 자, 얼마 1m 이상 간격을 두고 아래 유별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1류와 5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1류에서 뭘 빼고 알칼리 금속의 화산화 물을 빼고 1류와 5류는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류가 어쨌든 5류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류와 5류 1류와 6류는 같은 산화제죠. 그래서 같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류와 3류 위험물 중
자, 황린만입니다. 자연 발화성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황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삼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황린. 자, 이류 중에 인화성 고체 사류 위험물. 전부 다 인화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같은 성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고체이기 때문에 이류로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5번, 6번은 쉬워요. 알킬 알루미늄 등과 사류에서 알킬 알루미늄 등을 함유한 것. 그리고 6번은 사류 중에서 유기과산화물과 오류 중에서 유기과산화물. 자, 사료 위험물 중에서도 이제 유기과산화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까지는 쉬우니까 우리가 1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오류. 그리고 이것도 쉽죠. 그래서 1번, 3번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 2, 4, 5, 6번은 좀 쉽습니다. 1류와 뭐가 된다? 황린된다. 자, 그래서 1류가 문제죠. 1류는 어떻다? 다른 위험물과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속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한다. 자, 황린과 나머지 금속성 물질은 같이 저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은 유인데, 같은 삼류인데 보다 황린은 따로 저장해야 된다는 소리죠. 대신 삼류는 뭐랑 1류랑은 저장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옥내 저장소에서 이번에 어디죠? 옥내죠. 동일 품명의 위험물, 같은 품명의 위험물을 저장해도 되죠. 그렇지만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한마디로 상당히 위험한 애들은 어떻게 한다? 10배 이하마다 얼마? 0.3m 이상 간격을 두어 저장한다. 자, 어디서? 옥내에서 10배 이하마다 0.3m입니다. 그러면 약 한 이 정도. 실제 크기 이 정도 띄어서 저장을 하라는 소리죠. 자, 높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자, 높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높이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어디 나옵니까? 옥내랑 오옥에 나오죠. 여기서 저장할 때는 자, 어떻게 한다? 기계는 6. 자, 그 밖의 경우는 3. 자, 3, 4 동식물 U는 3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원래 3m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데 기계로 올리니까 2배인 6m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뭐다? 사료 위험물 중 3, 4 그리고 동식물 유류는 좀 더 덜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1m 더 올려서 4m까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6 그리고 기6 그리고 자, 사료 중에서 덜 위험한 애들이죠. 자, 그래서 3, 4 이제 동사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온도 55도씨야. 다 중요합니다. 자, 이동 저장 탱크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 해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동 탱크 보면 차량 뒤에 위험물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자, 이제 메뉴 위험물 어떤 게 담겨 있고 얼마나 담겨 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 자, 여기에 이제 뭘 비치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처, 서류, 옷, 장갑, 결합 공구,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자, 취급하는 이동 탱크에는 자, 긴급시에 이제 연락처, 여러분들이 모습을 좀 떠올리면 됩니다. 자, 차에 만약에 뭐가 붙어 있다. 자, 뭐 위급시 뭐 이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모습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외우기 편합니다. 그래서 뭐 010, 뭐 111122 적혀 있고, 자, 응급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어떤 물질인지 모르니까, 자, 사고 나면 신고해 주세요. 일로 그리고 자,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 서류. 그리고 그냥 다루면 안 되겠죠.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알킬 알루미늄 자연 발화성이잖아요. 그래서 방호복, 고무 장갑을 착용하고 다뤄야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세면 잠그는 공구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도망가세요 확성기 이런 모습을 약간 떠올리면 됩니다. 다시 차에 뭐가 있다? 연락처와 이제 이 물질 위험하니까 서류가 있다. 그리고 자, 일단 내가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마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화상 입을 수 있죠. 위험하니까 방호복
기폭, 그리고 장갑이 있고, 자, 공구가 있다. 그리고 대피하세요. 확성기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선반 6m. 자, 얘네들 자연 발화성이죠. 그래서 공기와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줄 것. 자, 넣다 보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불활성 기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입을 하면서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기랑 안 만나겠죠. 자, 압력 탱크 외의 탱크 저장을 할 때 산화 프로필렌 디에틸 에틸렌은 30도씨 이하. 왜냐하면 얘네들 B점이 약 34도씨죠. 아세트알데히드 21도씨이기 때문에. 자, 압력 탱크가 아니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점 이하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도씨니까 내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도씨 이하. 21도씨인데 20도 이하로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갖고 15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압력 탱크일 경우에는 온도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겠죠? 40도씨 이하. 자, 이동 탱크에 저장한다. 그럴 경우에는 보냉 장치가 있는 경우는 B점 이하, 없는 경우는 40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취급의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조 공정, 증류. 자, 증류하면 끓이죠. 그래서 압력 변동에 의해서 액체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읽어보면 됩니다. 추출 공정, 압력이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조, 건조하면 열을 가하겠죠. 자, 가열 건조할 것. 그래서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 고르게 올라가라는 방법이죠. 분쇄 공정, 갈죠. 뭘 막아야 됩니까? 이러한 분말 현저하게 자 부착하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분사 도장 작업. 뿌리는 건데 뭡니까? 사료 위험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한다. 자, 담금질, 열 처리 작업은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너를 사용한다. 역화를 방지한다. 간단합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취급 기준.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에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 자, 시동 끄시오. 그 말이죠. 자, 휘발유 벤젠. 왜냐하면 이 물질들이 특히나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정전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험물을 상부로부터 주입을 한다. 자, 이동 탱크에 이제 기름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탱크의 맨홀이 위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탱크 차량을 보면 이렇게 탱크가 있죠. 그러면 맨홀이 있고 칸막이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부을 거 아닙니까? 위험물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관을 끝에 하지 말고 바닥에 붙이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의 힘이 크죠.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서 하면 잔잔하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바닥에서 밀착한 다음에 주유를 한다. 자, 이동 저장 탱크에 교체 주입한다. 자, 유속을 얼마? 1m 이하로 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 등 취급 기준도 중요합니다. 자,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 있어서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 꺼낼 때 얼마?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어디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자, 꺼낼 때 압력을 아주 세게 넣어줘야 됩니다. 0.2MPa이죠. 달라요. 저장할 때는 20kPa, 뺄 때는 200kPa. 자, 아세트알데히드. 자,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한다. 자, 얘네들은 꺼낼 때 얼마? 100kPa 이하의 압력.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은 꺼낼 때 200,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봉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제 수업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